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될지 오늘 돈 되는 섹터 골라주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아까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 SK가 엄청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또 전력망을 살펴봐야 된다. 전력기기나 아니면 ESS나 이런 쪽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위원님 어제 보고대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보셨을 텐데 전력망 쪽도 앞으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전력망 쪽도 아니라 전력망이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미국 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미국 쪽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국에 지금 한 4,000개가 훨씬 넘죠, 데이터 센터가. 네. 그리고 짓고 있는 게 이제 700개가 훨씬 넘고. 근데 이게 짓는 것도 우리가 보통 건설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올해 26년도에 완공을 해야 될 데이터 센터가 한 40% 이상 완공을 못하는 상황이죠.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이제 60% 이상이 완공을 못하는데 이게 바로 전력 인프라가 지금 병복 현상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반도체도 사실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제2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제1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에 있죠. 네. 용인에 이제 일반 산단이 있고 국가 산단이 있는데 일반 산단은 SK 하이닉스가 600조를 투자하는 곳이고 국가 산단은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팹이 이제 하이닉스 4개, 이제 삼성전자 6개, 그다음에 연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16기가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16기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모의 16%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16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4.5기가만 이제 LNG 열병합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인은 지금 물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기도 안 되고 송전탑으로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셔갖고 지금 송전탑도 건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사실 그렇게 허락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일단 전력망을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이 먼저 선제적으로 인프라가 깔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소부장 다 좋긴 합니다만은 전력망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배터리 움직인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ESS 관련돼서 움직인 거니까 오늘은 좀 다운되긴 합니다만은 너무 단기적으로 생산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송배전이나 전선 업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의 발표를 보고 나니까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력망이 단순히 전력기기만 언급되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친환경, 원전, 그리고 ESS, 전력기기 이런 게 일단은 이제 다 같이 전력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금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러면은 전력망 쪽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세요, 위원님? 네. 첫 번째 종목 일진전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진전기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많이 떨어진 건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일진전기를 한 줄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나는 전선 쪽이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다. 나는 좀 변압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흔히 갈등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일진전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죠. 전선도 하고 이제 변압기 쪽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전선과 이제 중전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단 초고압 케이블이나 저련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매출이 전선 쪽이 많긴 하죠. 이제 75%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전기 부분, 이제 변압기 쪽이나 이쪽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고 신한 우위 이제 해상풍력 이제 변전소, 이제 해상 변전소죠. 관련돼서 240억 정도 수주를 했다. 이 부분도 이제 가장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모두 RE100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신재생 쪽에서 이제 풍력 쪽 CS 윈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RE100을 선언을 했죠. 다른 외국의 빅테크들은 2040년까지 하기로 했고 모든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뭐 사용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간에 그냥 여건이 안 되면. 그게 아니죠. 물건을 안 사줍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걸 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RE100을 맞춰야 되는데 CS 윈드 이제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중국 빼고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트럼프 풍력 규제가 이제 정면 백지화돼서 깜짝 상한가를 가고 조금 조정을 주는 김에 어제 좀 많이 좀 오르고 오늘 좀 조정을 주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CS 윈드 보고서를 보면 이제 같은 동종 업계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룹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거의 뭐 50%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었어요. 일단 미국 쪽에 이제 경쟁자가 하나 사업을 철수를 했죠. 브로드 윈드라고 이제 타워 제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철수를 했고 이 타워는 상부랑 하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하부 타워 전 세계 1위 기업을 또 인수를 해서 이게 상당히 좀 잘 됐죠. 덴마크에 이제 블라드라는 곳인데 블라드 인더스트리.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위주로 일단은 설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생산 거점을 만들었다는 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블라드 인더스트리 하부 구조물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실적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우리가 보통 이 수주를 해야 되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어필을 하는 기업들은 물건을 좀 잘 만들면은 물건을 많이 팔리는데 꼭 수주를 해야지만 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그 풍력 타워 같은 기업들. 또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간의 거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 쪽의 해상풍력 투자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CS 윈드도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친환경 CS 윈드 하나, 또 일진전기 하나씩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이 전력망 쪽에서 뭐 보세요? 전력망과 사실 패키지로 엮이는 종목이 이제 배터리 기업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전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20% 올라가는 걸 보고 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들이 얼마나 많은 호재를 지금 갈망을 하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호재만 나오면 내가 올라가 주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어제 확 왔는데 오늘 좀 다운이 되긴 하죠. 어제 20% 올라가고 오늘 한 7%, 8% 정도 조정 중인데 너무 뭐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ESS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죠. 국내 이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ESS용 LFP 배터리도 국내용 LFP 배터리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큐셀이랑 좋은 어떤 계약 규모가 있긴 했죠. 올해 일단 작년에 4분기에 적자였었고 올해 1분기에 적자였었죠. 2분기 연속 적자에서 이번에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세액 공제로 인해서 그 흑자 전환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AMPC라고 보통 얘기하죠.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이게 지금 2,400억 정도 받을 예정인데 2분기 때 흑자 규모가 2,300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럼 영업적인 부분은 좀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은 뭐 워낙 좀 바닥권이기 하기 때문에 오늘 조정 주는 거 이용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딱 잘라서 50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력망 쪽에서 뭐 2차 전지 ESS 쪽도 분명히 포함해서 저희가 봐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급등했다 오늘 좀 쉬는데 오히려 좀 공략해 볼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LG 엔솔 보면서 전력망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장품주를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는 뭐 최근에 뭐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것만 보다가 여기에만 집중돼 있다가 화장품주를 골라주셨는데
자, 이 모멘텀 뭘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될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실적 봐야죠. 지금 여러분은 이제 백화점주들 올라간 거 보실 때 네네. 그냥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신세계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때가 됐는데 화장품주들 지금 실적 보면 그냥 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한번 좀 말씀드리면 6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이제 초순 중순까지 이제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24% 늘어서 뭐 월간 최고치, 5월 기준 역대 최고치, 뭐 다 그냥 역대 최고치입니다. 주가는 뭐 굉장히 바닥권이죠. 전일 화장품 업종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화장품만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화장품이 60개가 넘죠. 그 중에서 이제 50개 이상이 올랐고, 뭐 미국이나 유럽, 이제 중국보다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이니까 이쪽에서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큰 이벤트 하나 있었죠. 미국의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상위 100개, 가장 많이 팔린 화장품 100개 중에 한국 제품이 몇 개나 있었냐? 한국 제품이 거의 30개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그래요. 전체 100개 네. 중에.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 화장품주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잘 나올 만한 화장품주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원래는 이제 왕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코스맥스에 있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국폴마가 이제 ODM의 어떤 뭐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죠. 주가를 너무 다르죠. 일단 한국법인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한국법인이 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매출이 10% 늘 때 영업이익은 20%, 30% 넣는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중국 쪽은 일단은 한 2분기서부터 조금 뭐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법인에서 제일 큰 고객사가 지금 주문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색조 쪽이죠. ST로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할 수 있는데 뭐 정확히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만 좋아지면 되겠죠.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영업이익 36% 성장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바글로버린입니다. 화장품주들 중에 가장 처음 상승세를 좀 이끌었던, 한마디로는 주가를 좀 캐리했던 기업인데, 일단은 기존에 이제 미스트 세럼의 어떤 그 원 제품 플레이어에서 지금은 이제 선크림, 멀티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역시 뭐 실적만 좀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일단은 이건 추정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달바글로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탑픽도 하나 골라주시죠. 실적 시즌 앞두고 화장품주 탑픽으로 뭐 보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좀 과감히 아모레퍼시픽? 좀 골라봤는데요. 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 이게 사실 웬만하면 보기 힘든 주가였거든요. 그쵸. 오늘 좀 약간 좀 조정을 주긴 합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 고점이 43만 원이에요.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한번 반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실적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상당히 레버리지가 크고, 일단은 뭐 북미나 유럽 쪽도 모두 고르게 전 지역 고르게 40%씩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 좀 약간 좀 시니어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인디 브랜드 느낌 나는 브랜드 인수를 해서 이거 엄청나게 키웠죠. 인수했을 때 매출 800억이었던 기업이 지금 5천억 넘어서 거의 6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아모레퍼시픽은 10만 원을 절대 깨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많이 떨어질 때도 10만 원권에서 꼭 반등을 줬기 때문에 네. 지금 10만 원 초반권 가격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뭐 현재가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9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앞두고 살펴봐야 할 종목, 업종으로 화장품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